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로 보수 야권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몰고 올지 주목되는데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결국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직권으로 제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20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인 절연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나서 그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출당 조치인데요. 예. 사실은 조금 늦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정당과 이제 통합 내지는 정계 개편을 위한 수순 밟기의 한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하고 특히 최근에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가져다 쓴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혁신이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혁신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좀 극복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 없이 지금 집안 싸움이 되게 이제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이 두 분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인정한 만큼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야기시켰던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 잘못을 좀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담인 거죠, 짐인 거죠. 좀 전에 김현 대변인 말씀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복당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는 보수 결집을 이뤄내고 또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탄핵을 당했다라든가 그 뒤에 또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는 여러 가지 또 의혹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쥐고 가면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이 보수 정당이 새 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제 일차적인 것 같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 정치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사전 조치로서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탄핵 사태 이후에 보수 정당이 괴멸되다시피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다시 추스려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수 정당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최소한의 조치죠.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좀 전에 김현 대변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후에 새로워지는 예. 또 개혁되는 예. 자기 반성하고 책임지고 혁신하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보고 예. 또 지지도 다시 회복되고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예.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후속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박계와 이제 홍준표 대표 사이에 절차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나 이제 최경환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절차가 당원 당규 위배돼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고 예. 더구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출당 조치를 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또는 구속 연장이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사실상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은 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일부 세력을 눈치를 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뭐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좀 모순된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등 소위 진박, 잔박 뭐 그런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아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분들의 거취를 정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혁신하고자 한 노력 또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벌어졌던 이런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말 깨끗이 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이익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탈당은 물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점도 있지만 예. 좀 반성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 권고 조치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어떤 향후 행보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측은하다. 뭐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독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센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조금 독한 표현을 썼는데 네. 예, 그게 본인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당 안팎에 또 보수 진영에서 흐르고 있는 일부 기류를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때 그 시기에 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로서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때 고언을 하고 직언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모신 책임이다 하고 본인들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뭐 탈당이든 또는 의원직 사퇴든 또는 정계 은퇴든 예.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했으면은 대통령에게 올 화살이나 부담이 그만큼 완화돼서 탄핵까지 가거나 또는 구속 수사받고 재판받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예.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고통받는 상황까지 갔는데 정작 본인들이 이제 징계를 받는다든가 출당당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 불이익 또는 정치 생명이 불안정한 상황 되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비겁한 모습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 탄핵 사태 초기에 저렇게 강력하게 몸을 던져서 또 본인이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또 보호할 부분 보호하고 했어야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그 시절에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본 예. 분들로서 또 보수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 이제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나서는 거는 옳지 않다, 비겁하다 이런 기류가 사실은 홍 대표 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 안팎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좀 독한 표현을 써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독한 표현을 쓴 게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제명으로 홍준표 대표가 어떤 당 장악력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넘어야 될 산이 아주 많이 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대법원에 이제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요. 또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던 지금 이제 탈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은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일단은 대통령을 제명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상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바른정당의 일부를 자유한국당으로 함께해서 의석수가 조금은 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은 원외이고요. 예. 그리고 당내 기반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앞서 뭐 바퀴벌레 운운하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과 그 뭐 잔박 의원들에 대해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까지 동원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상황을 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 현재의 대표로서의 그런 스탠스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이번 기회가 홍준표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킴으로 인해서 뭐 새롭게 좀 거듭나는 정당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예. 이득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건전한 보수 또는 좀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보수 세력이라고 보여질 만한 예. 그런 안정감은 주지 못한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선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두 분을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예. 당 일각에는 홍준표 대표가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당의 상당 의원들이나 또 당직자 당원들 중에는 보수 정당의 그 본류로서 자유한국당이 새 출발하고 또 보수 정치 세력 결집의 구심점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치적 유산에 대한 청산이 불가피하다, 단절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무리해가면서 또 본인이 일정 부분 또 정치적 부담을 져가면서 이제 저런 조치를 이제 취했고 예. 그런 그 기류 안에는 또 서청원, 최경환 전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또 친박 잔재라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조금 더 당의 부담이 짐이 가벼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가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 의원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스스로 정리가 되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짐에서 우리 당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예. 정작 본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해서 어쨌든 동료 의원이고 선배 의원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예. 표를 찍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서 의원 당적을 제명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저 본인들이 이런 바람을 감안해서 스스로 자유한국당 또 보수정당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후에 어떤 개개인이 관계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뭐 불거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 예. 이러면은 진짜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출당 결의의 제명 처분에 의총에서 이제 찬성 결의가 3분의 2 이상이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예. 현재 벌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 본다면은 이분들을 강제로 제명시켜서 출당시키기는 쉽지 않고 당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당에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소관사항으로 의총 소집은 원내대표 소관사항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예. 사실은 조금 한풀 꺾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걸로 본인의 소임은 다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탈당을 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사용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난 총선 때의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일부
사용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조윤선 정무수석하고 그러니까 그 김재원 정무수석이 당시에 정무수석 시절에 돈을 받은 것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소환이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러저러한 그 상황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어쨌든 매우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에 대한 출당 요구로 의총이 소집되거나 그것이 논의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사실상 바른정당의 일부 통합파들의 경우에는 의원총회, 오늘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만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뭐 탈당과 다시 한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 잔류할 경우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복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그건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굳힌 의원들이 한 8, 9명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만으로 필요 조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거취 처리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변수는 오늘 바른정당의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건데 예. 이 복당파 또는 이게 통합파가 주장하는 거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제 당대당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당대당 통합 예. 그걸 위한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결의하자. 그리고 그걸 결의하게 되면은 바른정당 11월 10일, 13일로 예정돼 있는 예. 전당대회는 이제 취소되는 것이고 통합 전당대회로 이제 다시 이제 바꾸어서 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이 그 바른정당 내부의 이런 내부 갈등이나 분란은 이제 금방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이 복당파가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최소한 13일 전당대회는 일단 연기를 하자. 취소는 하지 않더라도 예. 연기를 하고서 이 당대당 통합 문제, 통합 전당대회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예. 그 당장 예고된 뭐 내일 또 탈당하고 9일날 또 자유한국당 복당한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지금 바른정당에 잔류하면서 자강을 주장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해 있는 이 그 예비 지도부들은 이거 뭐 이제 통합 전당대회든 또는 뭐 그 통합 전당대회를 위한 그 논의를 위한 그 13일 전당대회 연기든 예.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 의총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렬이 돼 가지고 복당파 또는 통합파가 내일 탈당 9일 자유한국당 입당이라고 이제 예고되어 있는 이 시나리오가 예.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예. 뭐 할 수만 있다면은 바른정당 의총에서 통합전당대회 결의하고 예. 그걸 위해서 또 논의 들어가고 그래서 탈당이나 복당을 좀 더 연기하고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의원총회 오늘 밤 8시에 열립니다. 지금 뭐 조 전 의원님께서는 이 통합파와 자강파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당이기도 하지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모습이 예.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지난 그 탄핵 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예.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건전한 보수 세력의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지금 바른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예. 지난 대선 시기에 또 일부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홍준표 대표가 집 나간 의원들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승민 지금 현재 의원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어쨌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으로 일단은 통합하려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맥상통한 것도 있지만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수 세력으로서의 정당의 이미지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 당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탈당과 뭐 복당과 또 출당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합집산인데 실제로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뭐 현재 의원이고 이제 대표에 출마한 입장에서는 좀 미래에 본인이 뭔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통합으로 된다고 치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가 당으로 흘러들어왔던 아니면은 선거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거든요. 예. 후폭풍이 대단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런 지뢰밭이 있는데 당대당 통합을 통해 가지고 바른정당이 그나마 물론 뭐 의석수는 적지만 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에 동참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의총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총선이 비교적 뭐 2년이 남짓 남아 있기 때문에 선택 자체는 조금 신중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전망해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정책 연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 정당이 10여 개의 입법 과제를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예. 얼마 전에 당대당 통합이 갑자기 그 부각되면서 예.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듯 하다가 양당 내부의 그런 그 이견들 때문에 그건 일단 보류되고 예. 그럼 일단 정책 연대를 먼저 하고 그게 잘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 연대도 하고 그게 또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통합 당대당 통합 문제도 한번 논의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예. 정책 연대가 이제 그 우선적인 이제 시험 과제인데 그게 참 제가 볼 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거는 예. 정책적인 이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절충이 돼야 되는데 바른정당하고 저기 그 국민의당이 안보는 그 보수 또 경제는 진보 또 개혁 이 예. 부분 원칙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의견차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특히 호남파 의원들 국민의당 다수인 호남파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바른정당에서는 그건 포기하라 또 심지어 또 호남을 버리라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절충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만약에 이 정책적인 조율이 쉽지 않고 바른정당이 그 국민의당의 이 그 기조 노선에 오히려 이제 끌려가거나 예. 또는 이제 흡수되는 형국이 되면은 그 국민의당의 호남파 의원들은 그걸 바랄 겁니다. 근데 그래 되면은 바른정당이 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책의 사이를 줄이는 것, 예.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서 정책 차이를 줄여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 이후에 선거연대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호남의 그 국민의당 호남파 의원들이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것이 국민의당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방선거에 표었는데 도움이 된다 말하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정당의 기조와 노선이 좀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속이 좀 복잡할 것 같은 게요. 만약에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한다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의 어떤 정책 연대가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을지 의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른정당으로도 다급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정당 또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는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대표이고 싶은 거죠. 예.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이제 외유 중에 뭐 정치 보복이란 표현보다도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복수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금 일정하게 그 기존의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입장에서 조금 이제 바른정당과 결을 함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드렸던 건 바른정당의 복잡한 속내와 안철수 대표의 그 입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정책연대는 사실은 원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지를 좀 더 공고하기 위해서 발언의 수위를 좀 그러니까 높이고 그다음에 호남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가 이제 중도 극중주의라고 얘기했던 그 예. 입장으로 가서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났을 때의 뭔가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연대 부분은 일단은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2+2+ 회담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해 놓은 마당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법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뭐 겸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뭐 2+2+2 전국을 타개할 어떤 일종의 보관을 좀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고 저희가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2+2+2 문제는 사실 좀 실리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일찍 제의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복당파, 자강파 이렇게 분리되고 이제 복당 초읽기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되기 전에 만약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이 당 원내 교단체로서 위상이 또 대우를 받고 또 정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은 이런 바른정당의 이게 분리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지금 늦은 느낌이 좀 들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탈당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교섭단체끼리 3당끼리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천적으로 이제 안 돼 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다 합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권 초기에는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정치권이 보수 진보 양당이 이렇게 대결하는 이 구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좀 신물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뭔가 좀 절충점, 완충지대가 있어가지고 싸우지 않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절충하고 또 협치하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양당에 쏠린 힘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정당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도 밀어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만약에 바른정당에서 일부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보수는 또 한 정당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쳐가는 그런 흐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쪽 진영도 민주당 진영도 결국은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흐름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당 안에 있는 특히 호남파 의원들은 그 압력에 특히 호남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그걸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도 그게 아니더라도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공천만 보장이 된다면 민주당하고 합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계속 보수도 저쪽으로 뭉치니까 이쪽도 뭉쳐라 민주당하고 손잡아라 또는 합당해라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기 쉽지 않고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옛날에 그런 대결적인 소모적인 정쟁 구도의 양당 대결 구도로 보수 진보의 이 대립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어떤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정계 개편 상황이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정계 개편 조짐을 대하는 보관은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늦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 되는데. 여야정 협의체,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던 바가 있고, 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공통 공약만큼만이라도 좀 같이 의논하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면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빼고 그러면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물론 뭐 또 변화가 있으면은 또 변화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일단은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계 개편이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실제로 좀 과거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것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에 가서 투표 단 하루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조기 대선이 와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셈법 또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해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모였다 해쳤다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점을 늘 저희는 우선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야당발 정계 개편 또는 야당에서 뭐 의원을 빼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숫자의 뭐 치중한 정치가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 안에서도 심사숙고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원칙적이고 신뢰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두 분 모셨으니까 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워낙에 논란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여야 공방도 치열하고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청와대나 당의 입장에서 이 홍종학 후보를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끝까지 사수할는지 아니면 일단 지켜보고 한 번째 보호를 해보고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안 되고 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그걸 보고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은 초등학생 딸에게 할머니가 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언짢아하고 좀 인정을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어릴 때 초등학생이 벌써 이제 억대 부자가 10억대 부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이 국민들 정서에 미치는 위화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게 이제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고 또 고위공직자로서는 본인의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홍종학 후보가 교수 시절이나 의원 시절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그걸 제지하는 입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거꾸로 그걸 이제 실행을 한 그리고 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특수학교들, 특혜학교들, 기족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걸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자녀를 특수 학교에 보낸 거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은행이 너무 불일치한 것 아닌가 이 부담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산업적 측면에서 또는 중기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기부의 책임자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규제보다는 혁신을 더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친기업적인 정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홍 후보의 그런 활동을 보면 좀 반기업적인 정서가 있고 또 혁신보다는 규제에 좀 치중한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이 평가를 받아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짚어주신 이 외손녀 증여 문제에 관련해서는 홍종학 후보자가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홍종학 후보자가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김현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제기된 의혹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이끌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또는 자질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을 통해서 저는 뭐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동료 의원이었던 분으로서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의 적임자다라는 점을 저희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 이제 금요일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탄핵을 당했다라든가 그 뒤에 또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이제 위법 행위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는 여러 가지 또 의혹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고 가면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이 보수 정당이 새 출발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제 일차적인 것 같고요.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 정치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사전 조치로서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탄핵 사태 이후에 보수 정당이 괴멸되다시피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다시 추스려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수 정당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최소한의 조치죠.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좀 전에 김현 대변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후에 새로워지는 예. 또 개혁되는 예. 자기 반성하고 책임지고 혁신하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보수 정당을 새롭게 보고 예. 또 지지도 다시 회복되고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예.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후속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박계와 이제 홍준표 대표 사이에 절차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나 이제 최경환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절차가 뭐 당원 당규 위배돼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고 예. 더구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출당 조치를 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래서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대통령에게 그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때 고언을 하고 직언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못 모신 책임이다 하고 본인들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뭐 탈당이든 또는 의원직 사퇴든 또는 정계 은퇴든 예.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했으면은 대통령에게 올 화살이나 부담이 그만큼 완화돼서 탄핵까지 가거나 또는 구속 수사받고 재판받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예.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고통받는 상황까지 갔는데 정작 본인들이 이제 징계를 받는다든가 출당당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 불이익 또는 정치 생명이 불안정한 상황 되니까 그냥 뭐 목숨 걸고 싸우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비겁한 모습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 탄핵 사태 초기에 저렇게 강력하게 몸을 던져서 또 본인이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또 보호할 부분 보호하고 했어야 그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그 시절에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큰 혜택을 본 예. 분들로서 또 보수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로서 그 올바른 처신이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 이제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나서는 거는 옳지 않다, 비겁하다 이런 기류가 사실은 홍 대표 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 안팎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좀 독한 표현을 써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독한 표현을 쓴 게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제명으로 홍준표 대표가 어떤 당 장악력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넘어야 될 산이 아주 많이 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대법원에 이제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요. 또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던 지금 이제 그 탈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은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일단은 대통령을 제명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상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로 보수 야권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몰고 올지 주목되는데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결국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직권으로 제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20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인 절연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나서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출당 조치인데요. 예. 사실은 조금 늦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정당과 이제 통합 내지는 정계 개편을 위한 수순 밟기의 한
뭐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하고 특히 최근에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가져다 쓴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뭐 혁신이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혁신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좀 극복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 없이 지금 집안 싸움이 되게 이제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이 두 분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인정한 만큼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야기시켰던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 잘못을 좀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담인 거죠. 짐인 예. 거죠. 좀 전에 김현은 대변인 말씀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복당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는 보수 결집을 이뤄내고 예, 재판 또는 구속 면장이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사실상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은 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일부 세력을 눈치를 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뭐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좀 모순된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등 소위 진박, 잔박 뭐 그런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아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분들의 거취를 정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혁신하고자 한 노력 또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벌어졌던 이런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말 깨끗이 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이익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탈당은 물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점도 있지만 예. 좀 반성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 권고 조치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어떤 향후 행보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측은하다.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독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센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조금 독한 표현을 썼는데 예. 예, 그게 본인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당 안팎에 또 보수 진영에서 흐르고 있는 일부 기류를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때 그 시기에 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로서 기반을 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바른정당의 일부를 자유한국당으로 함께해서 의석수가 조금은 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은 원외이고요. 예. 그리고 당내 기반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앞서 바퀴벌레 운운하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과 잔박 의원들에 대해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까지 동원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상황을 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 현재의 대표로서의 그런 스탠스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렇게 이번 기회가 홍준표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좀
거듭나는 정당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예. 이득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건전한 보수 또는 좀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보수 세력이라고 보여질 만한 예. 그런 안정감은 주지 못한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진 못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선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두 분을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예. 당 일각에는 홍준표 대표가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당의 상당 의원들이나 또 당직자 당원들 중에는 보수 정당의 그 본류로서 자유한국당이 새 출발하고 또 보수 정치 세력 결집의 구심점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치